십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. 오늘은 판교 그리고 동탄 그리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고독 국제 신도시까지 이곳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 판교라든지 동탄이 위험한 지역이라면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. 그런데 이 지역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지역입니다. 그 운이 좋았던 지역이란 게 무엇이냐면 지어진 지 10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운이 좋게도 바로 이 정도 2007, 8년대 분양이 돼서 지어진 게 2011년, 12년도에 지어져서 그리고 그 아파트들 입주했을 때쯤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, 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한 시기에 들어왔었던 아파트들이 대다수인 겁니다. 이 지역들이 왜 위험해지냐면 앞으로 찍혀 있는 점이 하락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다른 지역도 있는데 왜 이 지역들이 위험하냐?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아주 간단하게 서울이 아닌 곳에서 강남이 아닌 곳에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현재 찍혀 있다면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찍혀 있다면 그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 시기에 도래했을 때 7년에서 8년 그리고 대세 상승기까지 가기 위한 이 10년 동안 서울 집값 자체가 안 올라 버립니다. 그러면 동시에 나머지 있는 곳들은 전부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위치에 와 있냐 하면 바로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. 즉 94, 95, 96년도에 있었던 이 대폭락을 알리는 신호였던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무위험 투자 수익률보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. 그 아래쪽으로 붙어버린 겁니다. 따라서 대한민국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상황. 이 상황에서 자산가치도 화폐가치 그래프가 2에서 이 이하로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97년도부터 미국 97년도부터 IMF 그 위기 구간에 1차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 2005, 6, 7 이 기간에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자체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무위험 투자 자산 수익률과 붙어버린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?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 내수를 가리킨 부분이 2배 이하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. 이때 이 내려왔던 이 지점에서 뭐가 터졌냐면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차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. 2차 가격 조정.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이 쭉 이어지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4, 5, 6, 7, 8, 9까지 이제 이 시기 장장 5년이라는 이 시기 동안 4, 5, 6, 7, 8, 9 총 6년짜리 대세 상승기를 거치고 나서 있는 과정 속에서 보시다시피 7년부터 2배 이하점에 붙으면서 7년, 8년, 9년까지 해서 이 기간이 즉 3차가 터지기 직전의 신호와 함께 동시에 2020년 이 내수를 뜻하는 이 부분이 2배 이하로 찍혀버린 겁니다. 따라서 이 기간을 보면 2020년부터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때 왜 서울을 아셔야 되는 게 이 서울이라는 곳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 있는 신도시를 의미할 때 서울과의 근접성이 좋아진다. 서울과의 어떤 근접성과 교통이 좋아지고 어떤 호재가 생기고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서울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아랫부분들에 있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시기에 도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울 집값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게 됩니다. 즉 하락기에 도래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아파트들, 이런 동탄이라든지 자 이렇게 위에 있는 판교라든지 그 다음에
고독 이 아래까지 연차적으로 10년짜리 파동을 한번 맞게 되는 거죠. 하락 10년, 이 하락 10년 팔을 맞게 되면 이 하락 10년 팔을 맞게 되면 지금 아파트들 뭐 8년 정도 된 입주 8년 된 아파트들, 입주 한 6년 된 아파트들이 10년 파동을 맞고 나면 16년짜리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. 16년에서 18년, 한 20년 정도 되고 막상 이제 가려고 하면 이제 서울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 아파트가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되면서 다른 곳에 아파트들이 지어지는데, 이때 이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구축들 아파트의 가격을 보다 가격에 맞춰서 신축이 지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내 아파트는 16억인데 그 옆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이제 새 아파트 입주. 그러면 내 아파트에서 23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됐을 때쯤 신축이 분양한데 그 가격이 내 아파트랑 같으면 내 아파트는 올라가지가 않는 환경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다른 지역들을 보면 이렇게 풍파를 맞게 되면, 이런 풍파를 맞게 된 지역들, 서울이 2번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을 때 풍파를 맞게 된 다른 지역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고,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상승기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자산가치 상승기 때는 이 위치가 서울하고 가격대가 비슷하다. 자, 판교 강남과 가격대, 신축의 강남 가격대와 비슷하다. 그러나 상승기 때는 괜찮다. 그리고 동탄도 서울 역세권 아파트들과 가격대가 비슷하다. 이것도 괜찮다. 상승기 때는. 자, 이 부분도 이렇게 상승하니까 고독도 괜찮다. 그런데 이 부분이 하락하는 이 지점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, 이때부터는 여기가 서울 자체가 하락기로 도래하기 때문에 여기는 더 심각하게 하락기로 도래하는 거다. 그리고 가격 상승이 다시 올라갈 때쯤, 서울은 올라갈 때쯤 이곳들은 어떻게 한다?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. 그러면서 완전히 정체되면서 다른 신축들 아파트가 자신의 아파트를 대체하는 과정,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. 따라서 지금 위험한 신호가 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. 위험한 신호. 이 위험한 신호가 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, 지금 이 지역들은 이 매도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지금 매도하신 분들이 승자다. 그래서 오늘은 판교와 이 동탄 그리고 고덕까지 지금 매도하신 분들이 승자라는 거. 승자는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이, 2019년도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승자인 곳이라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